황국신민의 진취적인 기상과 제국의 무궁한 앞날을 밝혀줄 연극, 등불. 부민관 무대 위에서 친일 연극이 펼쳐집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김두한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분노로 끝나지 않습니다. 김두한의 통쾌한 복수, 김목의 달콤한 첫사랑, 그리고 만의 스님의 예언까지. 오늘 야인시대 41화에서 펼쳐질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윤호TV입니다. 오늘도 야인시대와 함께 하겠습니다. 낮의 종로거리,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거리를 우미관 패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김두한을 선두로 김영태, 김무옥, 번개, 와싱턴, 진영이 뒤따릅니다. 모두 말끔한 양복 차림입니다. 장충단 전투 이후 처음으로 갖는 여유로운 시간입니다. 거리의 사람들이 그들을 보며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줍니다. 김두한의 명성은 이제 종로를 넘어 경성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김영태가 김두한에게 말을 겁니다. 두한이 오늘 부민관에서 연극을 한다더군. 총독부에서 후원하는 큰 연극이라네. 김두한이 의아해하며 묻습니다. 연극이요? 무슨 연극인데 총독부에서 후원을 합니까? 김영태가 설명합니다. 등불이라는 연극이라네. 친일 내용이 들어있다는 소문이 있더군. 한번 직접 보러 가볼까? 김두한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다면 가봅시다. 친일 연극이 어떤 건지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종로 거리 전차 정류장. 우미관 패들이 전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차가 덜컹거리며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듭니다. 김두한 일행도 전차에 오릅니다. 전차 안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회사원, 학생, 아주머니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전차가 출발합니다. 덜컹덜컹 소리를 내며 거리를 달립니다. 부민관. 웅장한 건물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일본식 건축 양식과 서양식 건축 양식이 혼합된 거대한 건물입니다. 입구에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연극 등불 마이너스 황국신민의 길을 밝히는 빛. 김두한이 현수막을 바라보며 표정이 굳어집니다. 김영태가 표를 사옵니다. 자, 들어가세. 부민관 안. 호화로운 로비가 펼쳐집니다. 샹들리에가 천장에 걸려 있고 대리석 바닥이 반짝입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대부분 친일파로 보이는 조선인들과 일본인들입니다. 김두한 일행이 들어서자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봅니다. 안내원이 다가옵니다. 어서 오십시오. 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김영태가 표를 건넵니다. 안내원이 표를 확인하고 안내합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객석으로 들어갑니다. 넓은 공연장이 펼쳐집니다. 좌석이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김두한 일행은 뒷좌석에 자리를 잡습니다. 김목이 주변을 둘러보며 중얼거립니다. 사람이 참 많네요. 와싱턴이 속삭입니다. 친일파들이 다 모인 것 같습니다. 김두한이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합니다. 객석 불이 꺼집니다. 웅성거리던 소리가 잦아듭니다. 무대에 조명이 켜집니다. 사회자가 무대 위로 올라옵니다. 요란한 옷차림을 한 중년 남자입니다. 사회자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황국신민의 진취적인 기상과 제국의 무궁한 앞날을 밝혀줄 연극 등불을 소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관객 여러분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그 첫 장을 시작하겠습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칩니다. 하지만 김두한 일행은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무대를 바라볼 뿐입니다. 막이 오릅니다. 무대 위에 조선시대의 배경이 펼쳐집니다. 가난한 조선인 가족이 등장합니다. 남루한 옷을 입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이들입니다. 배우가 연기를 시작합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담.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들이 굶고 있어. 어머니 역할의 배우가 울먹입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소? 아버지 역할의 배우가 한숨을 쉽니다. 이것이 다 조선의 무능한 양반들 때문이요. 백성들은 굶어 죽는데 양반들은 권력 싸움만 하고 있어. 김두한의 주먹이 불끈 쥐어집니다.
김모기 김두한을 걱정스럽게 바라봅니다. 연극이 계속됩니다. 무대가 바뀝니다. 일본인이 등장합니다. 말끔한 양복을 입은 일본인 관리입니다. 관리가 조선인 가족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일본 제국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조선인 가족이 기뻐하며 절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일본인 관리가 쌀을 나눠줍니다. 자, 이것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십시오. 대일본 제국의 신민으로 교육받게 하십시오. 조선인 가족이 감격해하며 말합니다. 천황 폐하 만세! 대일본 제국 만세! 김두한이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김영태가 급히 김두한의 팔을 잡습니다. 두한이 진정하게. 김두한이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다시 자리에 앉지만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습니다. 주변 관객들이 김두한을 힐끔힐끔 쳐다봅니다. 연극이 계속됩니다. 무대 위에서 조선인들이 일본어로 노래를 부릅니다. 일본 국가를 부릅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우리는 황국 신민입니다. 천황 폐하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김두한이 김영태에게 속삭입니다. 형님,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김영태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김두한이 조용히 자리를 뜹니다. 복도로 나온 김두한이 심호흡을 합니다. 화장실로 향합니다. 화장실에서 얼굴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입니다. 김두한이 화장실에서 나와 복도를 걷습니다. 그때 무대 뒤편으로 통하는 문이 보입니다. 김두한이 주변을 둘러봅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김두한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무대 뒤편입니다. 각종 소품들이 놓여 있고 배우들의 분장실이 보입니다. 김두한이 천천히 걸어갑니다. 무대 장치를 조작하는 곳이 보입니다. 조명과 음향을 담당하는 기술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연극이 진행 중이라 대부분 자리를 비운 상태입니다. 김두한이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무대 위로 올라가는 계단 옆에 전선들이 모여 있습니다. 김두한이 천천히 다가갑니다. 그리고 재빨리 몇 개의 전선을 뽑아냅니다. 갑자기 무대 조명이 꺼집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불이 나갔네. 무슨 일이야? 김두한이 재빨리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복도로 나와 아무 일 없다는 듯 걸어갑니다. 객석으로 돌아옵니다. 김영태가 묻습니다. 두한이 어디 갔었나? 김두한이 담담하게 답합니다. 화장실 다녀왔습니다. 무대 위가 혼란스럽습니다. 배우들이 당황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관객석도 웅성거립니다. 사회자가 나와 말합니다. 잠시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곧 해결하겠습니다. 하지만 조명은 쉽게 복구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관객들이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사회자가 다시 나와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오늘 공연은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표는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관객들이 실망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김두한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김영태가 이상하다는 듯 김두한을 바라봅니다. 이상하네. 갑자기 조명이 나가다니. 부민관을 나옵니다. 김두한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져 있습니다. 김모옥이 묻습니다. 형님, 기분이 좋아 보이시는데요? 김두한이 웃으며 답합니다.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보다. 번개가 말합니다. 그나저나 연극이 중단돼서 다행입니다. 더 이상 보기 힘들었어요. 거리를 걷는 김두한 일행. 워싱턴이 다방을 발견합니다. 형님, 저기 다방이 있습니다. 잠깐 들어가서 쉬었다 가시죠. 김두한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그러자. 일행이 다방으로 들어갑니다. 아담한 다방입니다. 손님이 몇 명 앉아 있습니다. 구석 자리로 가서 앉습니다. 웨이트리스가 다가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김두한이 답합니다. 커피 6잔 주십시오. 다방 한쪽에서 가야금 소리가 들립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한 여인이 가야금을 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긴 머리에 한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습니다. 가야금 소리가 다방 안을 은은하게 채웁니다. 김두한이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무언가 마음이 조금 편안해집니다. 김무옥의 시선도 그 여인에게 고정됩니다. 눈을 떼지 못하고 바라봅니다. 워싱턴이 눈치를 채고 웃습니다. 무옥이 저 여자가 마음에 드나 보지? 김무옥이 화들짝 놀라며 부인합니다. 아닙니다. 그냥 가야금 소리가 좋아서요. 번개가 놀립니다. 에이, 거짓말 마. 우리 다 봤어. 눈이 하트 모양이던데? 다들 웃습니다. 커피가 나옵니다. 김두한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십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집니다. 가야금 연주가 끝납니다. 손님들이 박수를 칩니다. 여인이 공손하게 인사를 합니다. 김두한이 김무옥에게 말합니다. 무옥아, 내가 좋아하면 가서 말을 걸어봐. 김무옥이 당황합니다. 아니, 형님. 제가 무슨... 김영태가 등을 떠밉니다. 가봐. 남자답게. 김무옥이 떨리는 다리로 여인에게 다가갑니다. 여인이 가야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무옥이 목을 가다듬고 말을 겁니다. 저기요. 여인이 고개를 듭니다. 네? 김무옥이 더듬더듬 말합니다. 가야금을 참 잘 타시네요. 여인이 미소를 짓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무옥이 용기를 내어 묻습니다. 이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여인이 대답합니다. 설향이라고 합니다. 김무옥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저는 김무옥이라고 합니다. 설향이 김무옥을 바라봅니다. 김무옥 씨라고 하셨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무옥이 어색하게 웃습니다. 반갑습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김무옥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설향이 먼저 말을 겁니다. 저 가야금 공연을 자주 하는데 다음에 또 오실 건가요? 김무옥이 급하게 대답합니다. 네, 올게요. 꼭 올게요. 설향이 웃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김무옥이 인사를 하고 자리로 돌아옵니다. 김무옥이 자리에 앉자 모두가 웃으며 놀립니다. 워싱턴이 박수를 칩니다. 잘했어. 이름까지 물어봤잖아. 번개가 덧붙입니다. 우리 무옥이가 드디어 사랑에 눈을 뜬 것 같은데. 김무옥의 얼굴이 빨개집니다. 그만들 놀리십시오. 김두한이 흐뭇하게 웃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구나, 무옥아. 다방을 나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김두한이 동료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수고 많았다. 다들 집에 가서 쉬어. 김영태가 김두한에게 말합니다. 두한이, 오늘 정말 이상한 일이 많았네. 연극이 갑자기 중단되고 김두한이 의미심장하게 웃습니다. 그러게요. 참 이상한 일이죠. 경성역. 며칠 후 기차가 역에 들어옵니다. 플랫폼에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정운경이 비서와 함께 서 있습니다. 손에는 여행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정운경이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합니다. 비서가 묻습니다. 사장님, 누구 기다리시는 분이라도 있으십니까? 정운경이 한숨을 쉽니다. 오지 않을 모양이야. 아니, 나오지 않을 줄 알고 있었지. 비서가 시계를 확인합니다. 사장님, 기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운경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았네. 타자. 멀찍이서 설향이 서 있습니다. 정운경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흐릅니다. 설향이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미안합니다. 인사를 드리려고 나왔는데 차마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부디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기차가 출발합니다. 정운경을 태운 기차가 역을 빠져나갑니다. 설향이 그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봅니다. 최동열의 잡지사. 며칠 후 최동열이 직원들과 함께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신문에는 부민관 연극 중단 사건이 크게 실려 있습니다. 최동열이 크게 웃습니다. 아하,
정말 통쾌한 일이 아닌가. 총독부에서 후원하는 친일 연극이 갑자기 중단됐다니. 직원이 말합니다. 예, 사장님. 누가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속이 다 후련합니다. 최동열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직도 이 나라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일제의 강력한 탄압으로 독립운동이 무척 위축된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작은 저항들이 모여서 큰 힘이 되는 거지. 다른 직원이 묻습니다. 잠시나마 간담이 서늘했을 겁니다. 총독부의 고위 관료들이 많이 참석했다고 하던데요. 최동열이 웃으며 말합니다. 그럴만도 하겠지. 그쪽 치안을 담당하는 곳이 종로서니까. 누르락 푸르락할 미와 경부의 얼굴이 눈에 선하구만. 직원들이 함께 웃습니다. 최동열이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이런 작은 사건들이 모여서 결국 독립의 불씨가 되는 거야. 종로서. 같은 시각 미와 경부가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습니다. 하이. 죄송합니다, 국장님. 모두가 저희의 불찰이었습니다. 하이. 반드시 범인을 색출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미화가 책상을 쾅 칩니다. 젠장. 오무라가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경부님, 수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미화가 소리칩니다. 그 소리 좀 그만할 수 없나? 친척이 있어야 말이지. 김태서 형사가 들어옵니다. 경부님, 어제 경비를 맡았던 자들의 진술서입니다. 미화가 진술서를 받아 읽습니다. 미화의 눈이 한 곳에 멈춥니다. 김똑강? 김두한의 이름이 여기 왜 적혀 있는 건가? 김태서가 설명합니다. 김똑강이 부하들 몇 명과 연극을 보러 왔었다고 합니다. 미화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진술서를 다시 봅니다. 김두한이 연극을 보러 왔다고? 그놈이 무슨 연극을 보러? 문달영 형사가 말합니다. 하지만 설마 하니 김똑강이 그런 짓을 저질렀겠습니까? 미화가 생각에 잠깁니다. 김두한. 그놈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증거가 없어. 증거가. 미화가 진술서를 내려놓습니다. 계속 수사해. 김두한을 집중적으로 감시하라고. 우미관. 며칠 후 김두한이 사무실에서 서류를 보고 있습니다. 진영이 들어옵니다. 형님, 서대문의 작두 형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두한이 고개를 듭니다. 작두 형님이? 진영이 말합니다. 안부도 전해달라고 하셨고 형님께 소개시켜 줄 사람이 있다고 하시더라. 혹시 황병관이란 이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김두한이 고개를 젓습니다. 황병관? 처음 듣는 이름인데? 진영이 설명합니다. 유명한 레슬링 선수입니다. 얼마 전에 동양 챔피언이 됐다고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작두 형님이 그분을 소개시켜 준다고 하셨습니다. 김두한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그럼 만나봐야겠네. 다음 날 우미관. 작두가 황병관과 함께 찾아옵니다. 황병관은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청년입니다.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칩니다. 작두가 소개합니다. 두한 아우, 이 사람이 내가 말한 황병관일세. 병관이, 이 사람이 종로의 오야붕 김두한이야. 황병관이 손을 내밉니다. 반갑소. 나 황병관이라고 하오. 김두한도 악수를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작두가 술을 권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마셔보지. 술자리가 무르익습니다. 황병관이 제안합니다. 형님, 여긴 분위기가 좀 그런데 다른 곳으로 옮기면 안 되겠습니까? 명치정에 내가 잘 다니던 바가 있습니다. 작두가 묻습니다. 명치정? 메이지 맛집 말인가? 김두한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게 하시죠.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시죠. 김영태가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두한이, 그쪽은 혼맛집 구역인데. 김두한이 손을 쳤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형님. 진영아, 혼맛지에 전화 한 통 넣어라. 오늘 우리가 명치정에 간다고. 황병관이 감탄합니다. 거 시원시원해서 좋구만. 허허. 명치정 거리. 빰. 김두한 일행이 바에 들어섭니다.
화려한 인테리어의 바입니다. 손님들이 삼삼오오 모여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황병관이 단골 손님인지 주인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황 선수님. 자리에 앉아 술을 주문합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습니다. 작두가 김두한에게 말합니다. 두한 아오, 병관이가 조선 사나이들의 자존심을 세운 것처럼 자네도 주먹으로 그렇게 했지. 둘이 만나니 참 좋네. 황병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 김두한 씨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종로에서 대단하시다고들 하더군요. 김두한이 겸손하게 답합니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황병관이 술잔을 듭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건배. 모두가 술잔을 부딪힙니다. 건배. 술잔이 오가고 이야기꽃이 핍니다. 한편 우미관에서는 김무옥이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번개가 묻습니다. 무옥이 형님, 무슨 일 있습니까? 김무옥이 한숨을 쉽니다. 아, 그게 워싱턴이 눈치를 챕니다. 서량 씨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닌가? 김무옥이 놀라 쳐다봅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문영철이 웃으며 말합니다. 다 티가 나더라. 매일 그 다방 앞을 서성이잖아. 김무옥이 얼굴을 붉힙니다. 제가 그렇게 티가 났습니까? 번개가 놀립니다. 당연하죠. 우리 다 봤어요. 김무옥이 진지하게 말합니다. 사실 고민이 있습니다. 고향에서 정혼자가 올라왔다는데 워싱턴이 놀라 묻습니다. 정혼자라고? 그럼 이미 약혼한 사람이 있다는 말인가? 김무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예, 어릴 때 부모님끼리 정한 거라 저도 얼굴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로여관에 와 있다고 합니다. 문영철이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그거 큰일이네. 어떻게 할 건가? 김무옥이 답답해합니다.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피할 수는 없잖아요. 번개가 조언합니다. 차라리 만나서 거절하는 게 어때요? 김무옥이 고개를 젓습니다.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부모님께서 정해주신 건데. 워싱턴이 웃으며 말합니다. 하하, 뭐 그럴 때는 도망가는 게 상책이지. 최동렬의 작업실. 저녁. 최동렬이 도자기를 빚고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찾아옵니다. 만의 스님입니다. 최동렬이 놀라 맞이합니다. 예, 스님. 어인 걸음이십니까? 만혜가 투덜거립니다. 내 놈 일하는 곳은 못하러 가? 또 공짜 글이나 써달라고 덤빌 텐데. 한 잔 받아. 만혜가 술을 따라줍니다. 최동렬이 받아 마십니다. 만혜가 묻습니다. 내 놈은 독립이 언제쯤 되리라고 보느냐? 최동렬이 조심스럽게 답합니다. 글쎄요, 스님. 아직은. 만혜가 쏘아붙입니다. 미련한 놈 같으니라고. 독립이 코앞에 닥친 줄도 모르고 내 놈 역시 내심 절망을 하고 있겠지. 만혜가 술을 한 모금 들이키며 말합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워지는 것을. 그 뻔한 이치를 왜 모르고들 있는지. 한때 독립운동을 하던 자들이 왜 변절을 했겠느냐? 외놈들의 총칼이 무서워서가 아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절망적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최동렬이 귀를 기울입니다. 만혜가 계속합니다. 하지만 내 눈에는 보이느니라. 3천만 동포가 얼싸안고 해방의 큰 춤을 추게 될 그날이 말이다. 그날은 결코 머지않았느니라. 최동렬이 감동하며 묻습니다.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스님? 만혜가 단호하게 답합니다. 반드시 온다. 내가 장담하느니라. 우미관. 밤늦게. 명치정에서 돌아온 김두한이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되돌아봅니다. 부민관에서의 일, 서량을 만난 김무옥, 황병관과의 만남. 그리고 만혜 스님의 말씀. 김두한이 창밖을 바라봅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입니다. 김두한이 혼잣말을 합니다. 독립이 정말 코앞이라고 하셨습니다. 만혜 스님께서. 그날이 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먹으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세상에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김두한이 결심합니다.
그때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겠습니다. 오늘 야인시대 41화 어떠셨나요? 친일 연극에 대한 김두한의 통쾌한 복수, 김목의 달콤한 첫사랑, 그리고 만해 스님의 독립 예언까지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펼쳐졌습니다. 다음 화에서는 김두한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며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야인시대의 모든 이야기를 빠짐없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 대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김두한의 복수가 통쾌하셨나요? 지금까지 윤호TV였습니다. 다음 화에서 또 뵙겠습니다.